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와야 되는데 오는지 모르는 방송 머니소리 TV 윤지경 특집입니다. 윤지경 특집. 자, 첫 번째 순서에 이어서 두 번째 코너, 그죠? 자, 진짜 이제는 놀면서 하는 재테크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 베스트셀러 아, 드디어 이제 1부에서는 혼미하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이겨냈는데 2부에서는 조금 이제 이제 자꾸 이제 같이 옆에 있을수록에 자꾸 혼미해지고 있는데 저분 어떻게 책을 썼을까? 궁금하겠어. 그런데 말은 그렇게 안 되시는데 그걸 잘 쓰시네. 자,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고 자, 2부도 혼미하기 한 것까지는 좋은데 백산하지 않도록 백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올 걸 기도드리며 2부 순서 게으른 당신을 위한 놀면서 하는 재테크 본격적인 강의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윤지경 우리 윤지경님 본격적인 강의가 본격적으로 오픈되었습니다. 말이 계속 씹히죠 지금. 그리고 그 강의안을 저번에 그 이영재 소장님 하신 것처럼 띄워서 할 거기 때문에요. 그냥 그 오디오 파일 말고 비디오 파일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박수. 자, 이 방송은 원래 공사 방송이 아니에요. 이 강의가 지금 마이크 임팩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이런 그 강의 플랫폼이죠, 그죠? 거기에도 다 돈 내고 참석해서 듣는 강의고요. 또 이 놀면서 하는 재테크 자체를 우리 윤지경님께서 여러 군데 유료 강의로 했던 것들을 액기스로 최초로 풀어내는 이런 머니소리 TV.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 이 책과 관련돼서 북콘서트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제 했던 강의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그때 했던 내용들 또 그 자료가 있고 해서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놀테크라고 해서 저는 이 놀면서 하는 재테크가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서브타이틀까지 다 읽으면 게으른 당신을 위한 놀면서 하는 재테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길다 보니까 어떠한 단어로도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줄여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줄여서 한 게 놀테크인 거예요. 네, 놀테크. 그래서 놀테크는 이제 놀면서 하는 재테크의 약자인데 그다음 도대체 놀테크가 뭐냐.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서 거저 돈 버는 방법이 있을 줄 알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충분히 그럴 수 충분하죠. 있겠다. 그래서 사실 제 강의에서는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무조건 하고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There's no free lunch죠.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를 반드시 다들 외치고 전제로 한 다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뭘 해도 사실은 다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를 좀 전제로 하시고서는 제 놀테크 책도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귀엽게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놀테크란 뭐냐라고 한번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놀테크는요. 현재를 희생하지 않고 미래도 불안하지 않은 놀테크가 뜬다라는 기사가 떴었어요. 조선일보에. 그래서 놀테크에 대한 정의. 놀면서 하는 재테크의 줄임말이고요. 현재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 즉 한국 사회죠.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는 최소한의 재테크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최소한의 재테크가 놀테크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은 아주 멋있습니다. 자, 이 멋있는 말이 어떻게 가능할지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놀테크를 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사실은 이 게으른 당신이라고 제 책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 게으른 당신이 사실 저예요. 제가 너무 게으르거든요. 자는 거 너무 좋아하고 저는 뭐 주말에도 한 30시간 한 몰아자고 막 그래요. 하루를 그냥 30시간이요? 하루 종일 자는 거네. 그러면 그냥 진짜 하루가 그냥 통째로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게으른데 바쁜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게으른 사람도 재테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도 이 한국 사회에서 생존해 가기 위해서 하는 재테크 방법이 뭐가 있느냐.
왜 놀테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스텝 1, 노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야, 노는 시간, 돈 버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노는 시간 확보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재테크 너무 복잡한 재테크 막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여기저기 쫓아다니시지 말고 재테크 최소한의 재테크만 일단 하시고 일단 그렇게 하고서는 안심을 하고 노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놀아야지 ROI라고 하는 ROI는 Return on Investment의 약자예요. 투자 자본 수익률이라고 일컫는데 ROI라는 게 적용이 돼요. 제 책의 ROI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즉 ROI는 더 내가 투자를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 내지는 소득 활동인 거죠.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ROI를 통해 새로운 수입원이 발굴이 되는 거예요. 즉 놀아야지 수입원이 발굴이 된다라는 거죠. 아, 무조건 이제 놀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거는 저도 되게 싫은 일 억지로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몇 년은 참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끈덕진 사람은 한 10년까지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30년, 40년은 못 참는다는 거죠. 네. 실제 재테크를 이렇게 재무 관리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이 재무 관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일 자체가 재밌으니까 그렇죠. 다른데 돈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욕구를 만족할 다른 일이 없어. 일 자체가 재밌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놀테크를 하면서 재테크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놀테크를 왜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저는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놀테크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앞서서 놀테크는 최소한의 재테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플하게 결정이 돼요. 놀테크의 실천 방안. 이를 위한 작은 노력으로요. 누구나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간단한 저축법이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쓰는 가계부는 한 달에 한 번만 쓰면 좋게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쓰는 재무현황표 등이 실천 방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가계부, 그러니까 가계부인데 가계부는 원래 우리가 가계부 개념 매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일리. 네.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써요. 만쓰리야. 그죠? 네. 야, 한 달에 한 번은 쓸 수 있겠다. 근데 어떻게 쓰는지 좀 궁금하긴 해. 그죠? 다 까먹고. 우리는 그냥 어제 쓴 돈은 오늘 까먹어라. 또 이제 간단한 저축법. 또 뭔가 좀. 이 간단한 저축법에 대해서는 뭐 특허도 출원됐다고 들었는데. 네, 특허 출원을 제가 했죠.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쓰는 재무현황표. 1년에 한 번 정도는 뭔가 모니터링을 스스로 해보자.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놀테크는요. 실천 방안이 이 세 개로 심플해요. 하나씩 한번 짚어드리면요. 하루에 한 번 캘린더 머니 저축. 캘린더 머니 저축. 네, 캘린더 머니 저축. 한 달에 한 번 가계부 쓰기. 1년에 한 번 재무현황표 정리. 즉 하루, 한 달, 1년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캘린더 머니 저축이 캘린더를 팔아서 돈 버는 거예요? 캘린더를 기반으로 한 저축이에요. 아, 캘린더를 기반으로 한 저축. 네. 그래서 한번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캘린더 머니 저축은요. 이게 지금 캘린더예요. 캘린더 보통 이제 1년에 지금 캘린더를 보여드린 건데 캘린더 머니는요. 오늘이 며칠인가요? 오늘이 9월 24일입니다. 24일. 그럼 오늘 24,000원 저축하시면 돼요. 뭐예요 그게? 1000배수. 1000배수? 끝! 그럼 내일은요? 그럼 내일은 25,000원. 25,000원. 모레는요? 26,000원. 26,000원. 9월은 저희가 30일까지 있죠. 그러면 9월 30일은 3만원. 3만원. 끝! 그 다음에 10월로 넘어가요. 10월 1일이 되면 1,000원. 다시 1,000원. 너무 쉬워. 1,000원은 네. 1,000원은 너무 쉬운데 3만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쵸. 그래서 대부분 이제 3일 정도 때부터 23,000원, 내일은 24,000원, 25,000원, 26,000원,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쭉 요 부분이 가장 힘든데 대한민국의 웬만한 직장인 분들은 25일이 월급날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좀 몰아내시다가 그래 좀 빼먹으면 어때요? 하루 이틀 뭐 빼먹고 그래서 30일까지 허덕 내다가 다시 1,000원으로 낮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년을 굴리시면 1년을 만약에 다 모으셨다라고 한다면 573만 8천원이 모여요. 573만 8천원. 500만 원 이 정도 금액이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아프리카 10일 초호화 여행 다녀오실 수 있어요. 현지 가이드 한 명, 우리나라 가이드 한 명. 아프리카 10일 초호화 여행 다녀오실 현지 가이드 한 명, 우리나라 가이드 한 명. 한국 가이드 한 명. 야, 대단한 돈이구나.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제가 직접 1년을 한번 실험을 해보고요.
제가 임상실험이 끝난 다음에 제 고객분들 중에서 또 선발을 해서 한번 이제 실험을 해봤죠. 그래서 이 캘린더 머니 한번 이렇게 1년 동안 저축해보세요 라고 1년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굴려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한 300만 원 정도를 모으시더라고요. 아, 그게 못하는 때도 있고. 네, 뭐 밀려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평균 한 300만 원 정도를 모으시는데 300만 원이면요 동남아에서 겨울 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머니 칼렌더 이 저축법이라는 것이 이것의 첫째 취지는 너무 불편하지 말자, 너무 돈을 모아야 된다는 강박감에 너무 불편하지 말자 이런 취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제로 1년 365일 곱하기 1000배수 해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너무 또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또 뭐 그날 갑자기 뭐 힘들면 넘어가고 또 비록 30일 날 3만 원이지만 또 뭐 행편껏 돈을 해도 되고 매일매일 여유 있는 돈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속 준비해보자 이런 뜻이네요. 그죠? 대신 매일매일 하는 이유는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 거죠. 이를 통해서. 근데 제가 이 캘린더 머니를 실험단을 이제 굴렸을 때 한 가정에서는요 엄마가 이렇게 1000배수로 했고요 아기가 100배수로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573만 원 모으기, 아기는 100배수로 57만 원 모으기. 아이들은 그러니까 100배수 이게 1일 같으면 100원, 그냥 100원. 10일 같으면 만원, 1000원 이런 식으로 했구나. 그렇게 해서 엄마가 아이랑 같이 이렇게 돈을 모아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기가 경제관념, 경제 교육도 되고 57만 원이면 아이들한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았을 때 아이가 그냥 뭐 마트 같은 거 갔을 때 가서 엄마 뭐 아무거나 사줘 막 이렇게 쪼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모으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모은 거를 나중에는 자기가 사고 싶은 원하는 거를 살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서 경제교육도 같이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아 이게 아이도 실천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이제 가능성을 좀 봤죠. 재밌다. 우리가 이게 참 신선하다. 그죠? 쉬운 것 같으면서도 거기 어떤 철학이 있는 거야. 철학이 있고 우리가 현실적인 여러 어떤 피곤함들, 얽매이는 것에 대한 그 피곤함들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아까 그 유연하게 그죠? 유연하게 접근. 그러면서도 이 원칙을 가지고 원칙 자체를 가지고 계속 해 나가다 보면 500 아까 몇십만 원까지는 아닐지라도 또 상당한 어떤 과외돈이 모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있다 그죠? 그래서 300만 원이면 사실 웬만한 종잣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비상금 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작은 금액인 것 같은데 1000원, 2000원 할 때는 그것들이 모이면 어느 순간은 큰 돈이 되어 있는.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조금씩 뭔가 했는데 딱 뒤돌아보니까 이만큼 돼 있는 거. 그래서 제 스타일이 좀 이런 스타일이라서 이런 저축법을 고안을 했고 이제 특허 출원까지 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이거 어디다 하느냐, 뭐 계좌이체 하느냐, 은행 가서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또한 편하게 하세요. 그냥 제 고객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분은 그냥 봉투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지갑에서 옮기셨어요. 오늘 이제 뭐 24일이다 그러면은 24,000원 그냥 옮기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가 좀 봉투가 두툼해지면은 그냥 계좌이체 하시고서는 이 봉투에 있는 돈 다시 지갑으로 옮겨서 쓰시고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도 하셨고 또 이제 아기랑 같이 하셨던 그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금통을 하나씩 마련해 두셨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다 이해되는데 실물이 하나가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 그 책에서는 이제 온라인 쪽에서 주문하시면은 부록이 하나가 나가는 게 있어요. 그 카드가. 그래서 그 카드를 제가 부록으로 이제 제작을 출판사에서 같이 했는데 그 카드에 해당 날짜에 V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표시를 해 가시면서 했다 안 했다를 눈으로 보시면 밀려서 하셔도 뭐 이틀 체크할 수도 있는 건 거고 그러면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 옛날에 우리 부모님, 어머니들 주로 했던 일수. 네, 맞아요. 일수같이. 일수계. 그게 이게 매일매일 돈을 그냥 뭐 일수 도장 찍는다, 일수 찍는다 그러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거 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그죠? 맞아요. 뭐 냉장고 사고 예를 들면 그랬던 기억이 나네. 그래서 일수 도장 찍듯이 이렇게 표시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계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계부 한 달에 가계부 이게 참 스트레스인데 주부들한테 한 달에 한 번 쓰는 가계부예요. 그러면 이게 한 달에 한 번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재무와 관련된 컨설팅을 해드릴 때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서 무조건 가계부를 쓰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안 써요 가계부를. 왜냐면
귀찮아서 게을러서. 근데 저도 안 쓰는 가계부를 가계부 쓰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앱도 한번 써보고 요즘에 앱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앱 가계부도 써보고 PC에서 뭐 다운받는 가계부도 써보고 여러 가지 가계부를 써봤는데 너무 귀찮더라고요. 매일매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렇죠. 이 한 달에 한 번 쓰는 이 배짱이 같이 쓰는 배짱이 초간편 가계부는 어떤 거냐면 카테고리를 자신에게 맞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놔요. 그래서 돈을 저는 이제 인, 아웃으로만 결정을 하는데 사실 저축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러니까 투자되는 자산이니까 이거를 이제 좀 모호하긴 하지만 나한테서 나가는 거라고 봐서 그냥 아웃 카테고리에 넣어요. 그리고 지출은 변동 지출과 고정 지출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구분은 내 의지로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보면 주택과 관련돼서 월세를 내고 있다. 그거는 월세는 내가 노력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고정 지출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전기세나 아니면은 뭐 수도나 그런 관리비 쪽에 해당하는 거는 내가 조금만 이제 습관을 바꾸면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변동 지출입니다. 변동 지출을 넣을 수도 있고.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책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마치 도식화된, 공식화된 그것들에서 탈피가 되어서 무턱대고 탈피를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현실적인 우리가 불편하지 않아야 되니까 불편한 것은 조금은 참을 수 있어도 오랫동안 지속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리얼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천이 가능하고 가계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가계부는요, 카테고리를 얼마나 잘 나누냐에 따라서 승패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처음만 이거를 딱 나눠놓으면 그 다음 달부터는 그냥 입력값이고 이 가계부가 A4용지 한 장에 딱 들어오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이제 자신에게 맞게 만들고 이 가계부의 특징은요, 우리가 뭐 요즘에는 카드 다 쓰고 정말 뭐 검은 통 사도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이 웬만하면 카드 이제 명세표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계부를 쓰실 때 카드 명세표만 열람을 해두고 카테고리별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네. 근데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자잘한 항목들이잖아요. 그건 그냥 무슨 카드 해서 거기다 딱 넣어주는 거죠. 그냥 뭐 기타로 하든지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뭐 정말 검은 통 산 것까지 다 기록해버리면 너무 피곤하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를 좀 자세히 나눠 놓으면 그 다음 달부터는 그냥 그 해당 카테고리에 대해서 만약에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겼으면 더 추가하면 돼요. 뭐 엑셀표니까. 그래서 입력만 하게 되면 그 작업은 뭐 한 10분? 2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요즘 특히 젊은 분들이 이런 그 카드를 쓰는데 그게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상관없이 내역선은 이메일로 주로 날아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관리를 잘 안 하는 분들도 많다는 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는 저장을 해놔야죠. 그죠. 그런 정도는 보통 우리가 마트를 가도 뭘 해도 영수증을 쳐다보는데 한 달 동안 내가 뭘 어떻게 소비했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확인하라고 보내는 거잖아. 그렇죠. 이것을 내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진짜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한 달에 한 번. 네, 한 달에 한 번. 잠깐 시간 내서. 그래서 이 가계부가 한 달에 한 번 쓰는 거고요. 현금 같은 경우도 뭐 좀 꼼꼼하신 분들은 현금 쓰신 거에 대해서 따로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또 카테고리로 나누시기도 하는 제 뭐 실험단 분도 계셨는데 저만 해도 그냥 현금 같은 경우는 현금 사용분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퉁 써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게 메모 같은 걸로 그냥 뭐 그 해당 월에 뭐 경조사비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 자금이 나갔을 때 따로 이제 코멘트를 달아놓는 정도에서 끝나는 건 거죠. 그래서 요게 한 달에 한 번 쓰는 가계부고요. 1년에 한 번 쓰는 재무현황표는 원래 기존에 많은 이제 책들에서 제시가 되는 것들인데요. 제가 요거는 강의안이라서 이제 가로로 배치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상하 이제 뭐 한 장으로 A4용지 한 장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 건 거고 지금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에 있는 거는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우리가 매월 그러니까 매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기점에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수입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지출이 생긴다든지 할 때 그래서 1년에 한 번만큼은 현금 흐름표를 다시 한번 짜보자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나의 현재의 자산 상태표. 그래서 내 지금 자산이 얼마인지. 근데 이런 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전에 저희 엄마는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한테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통장을 바닥에 쫙 깔아놓으세요. 그래서 그 잔고를 계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산이 이만큼 있구나. 근데 통장 정리 안 해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요즘엔 앱이든 뭐 다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어디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하나의 표면, 이것도 엑셀표고 시티별로 구분이 돼 있어서 만약에 2014년도에 하나 딱 해놨으면 그 다음에 2015, 16, 17 그러면 내 자산의 증감을 엑셀 파일 하나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년에 한 번, 그죠? 아까 또 한 달에 한 번 그래프, 그 다음에 칼렌더 머니저축법 같은 경우는 뭐 또 원칙 속에서 자기가 마음에 크게 불편하지 않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간, 월간, 연간 이것들을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이것만 해도 크게 변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역시 이런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같이 동의하는 거잖아요. 공감되고. 근데 이것을 참 쉽게 풀었다. 그죠? 쉽게 풀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놀테크는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실천을 하자 해서 최소한의 재테크를 뜻하는 게 놀테크예요. 놀테크. 야, 박수다. 놀테크는 꼭 실천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일간, 월간, 연간 이것이 이 놀테크 책에서 재정적인 관리에 포커스를 맞출 때 정리된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이 책에는 이 재정적인 포커스에 맞춘 이 세 가지 이외에도 이보다 훨씬 더 풍성한 분량의 리얼 스토리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것이 다른 사람 책을 뺏겼다든지 물론 이게 우리가 금융 쪽에서 재정 관리하는 쪽에서 아까 이게 재무상태표라든지 현금 흐름표를 쓰긴 써요. 쓰긴 쓰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어떤 똑같은 도시화된 원칙과 그런 것에서 일반화된 것들을 그냥 차용해서 이렇게 뺏겨가면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본인의 절절한 리얼 스토리 등의 바탕이 되어서 우선은 내가 불편하지만 나는 맞아.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처럼 이렇게 가식적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진짜 조금 전에 이제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렇게 짤막한 이런 팁은 하나의 소스, 그죠? 툴에 불과하고 이것들을 진짜 몸통에 해당되는, 그죠? 사례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3부에서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가 훨씬 사실은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1부, 2부, 3부를 하는데 3부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은 들어. 이게 3부까지 다 이렇게 까발리고 나면 그러니까요. 책 안 살 거 아니야? 근데? 어디 출판사 사장님이 오셨나? 왜 이렇게 일정이 많으셔?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근데 나 진짜 이 책이 너무 좋아요.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우리가 일부에서 이야기했나요? 네. 진짜 책을 좀 비슷한 책 아닌가? 이게 제목만 자극적으로 이렇게 미끼성 제목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 오해가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진짜 책이 좋아요. 책이 좋고 또 우리가 머니스토리 TV가 어떤 TV입니까? 이게 진짜 공정방송과 편파방송, 그죠? 오로지 듣는 이들을 위한 편파방송에 이게 정평이 나 있는 방송인데 우리가 게스트를 특집으로 모시는데 함부로 모시겠습니까? 온갖 필터링은 다 했어. 그죠? 온갖 필터링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섭외도 뭐 한 달 전에 했어, 그죠? 한 달 전에 해가지고 스캔 당했다. 오죽했습니까? 그래서 3부에서 우리가 조금 더 또 편안하게 진짜 또 리얼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ing soon. Coming soon 라스트 파트, 그죠? 라스트 파트.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